안녕하세요.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마중물 머니 아카데미 머니코치 김병원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와 그릇 기 부분을 시리즈로 사이토 히토리 시리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터 2장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요. 3장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데 필요한 것 4장 작은 차이를 얼마나 만들어낼까 5장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선포되어 있네요. 먼저 사이토 히토리님의 머릿말 낭독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지런히 일하고 근엄한 얼굴로 쉴 새 없이 이런저런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철들지 않아도 현재를 충분히 즐겨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노하우를 담은 것이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입니다. 왜 성공해야 할까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차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차이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무척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과 부를 얻게 되다니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책을 읽을 여러분께서 점점 더 행복해질 모습을 상상하니 기뻤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작은 차이의 힘이 깨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자, 오늘은 1장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부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낭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공하는 인생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사고방식이나 그동안 제자님들에게 가르쳤던 성공의 비결을 알려드리지요. 다만 세간에 흔히 하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졸저인 별난 사람이 쓴 성공 법칙에서 제 자신을 별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글자 그대로 전 영락없는 별종이랍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찬성하리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이토 씨, 그게 아니라고 이의를 다셔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전 틀림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 그런가도 싶었어요.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지구는 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재판정에 서야 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지구가 돈다고 주장을 고집할 경우 처형될 판이었습니다. 지구와 태양 중 어느 쪽이 도는가 재판관이 묻자 갈릴레오는 대답했습니다. 태양이 돕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갈릴레오에게 따져 물었죠. 어째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네. 이 이야기는 아주 깊은 뜻이 담긴 일화입니다. 여하튼 대화 중에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 해도 일단은 그렇군요, 알겠어요 하며 듣는 것이 히토리 씨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서는 내 주장을 고수하면 된다. 바로 이것이 히토리식 방식이지요. 그래도 되냐고요? 괜찮습니다. 나와 견이 다른 사람과 말씨름해서 이겨봐야 미움만 살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기분이 상할 때까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구는 돌기 때문이지요. 훌륭하다는 건 불편해요. 저는 원래 장사꾼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흔히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한다고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중절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중존이라는 말도 어쩌면 학력 위조가 아닐까 싶군요. 저는 언제나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곤 하는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반 친구들을 웃겨주고 실컷 웃었다 싶으면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일찍 조퇴하는 식으로 타고난 균형 감각을 발휘하며 중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컨대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훌륭한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훌륭해지세요. 하지만 훌륭하다는 건 불편하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다소 분하게 여길지 모를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때는 에도 시대, 일본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절 성화박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숨은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애수의 성화를 밟아보라고 시켰던 강제 행위였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아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였다면 먼저 나서서 그림을 밟았을 겁니다. 그야 스승이 앞장서서 그림을 밟으면 제자들도 뒤따라 밟을 테니까요. 스승이 다들 밟거라 하고 명령하면 제자들 역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뿐이잖아요. 예수님도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불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 인생은 수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말한 이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다면 수행이 아니겠지요. 따라서 살다 보면 삶이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히토리 씨나 제자님들도 매일 수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하는 수행은 남들과 달리 아주 즐겁답니다. 예컨대 제자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말문이 막힐 정도로 형편없는 전통 여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세상에 뭐 이런 데가 있어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게임을 했지요. 돈 들이지 않고 이 여관을 번창시키는 게임을 합시다.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모두 저마다 의견을 냅니다. 입구 분위기를 바꾸면 어떨까요? 청소도 하고 이런 요리도 내봐요. 그 전통 여관을 놓고 놀이를 한 것입니다.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즐거운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이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를테면 알프스 산을 보고 멋있다 하며 감격에 겨워 행복을 느끼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알프스 산을 감상할 처지는 못 됩니다. 우리는 각자 정해진 위치에 사니까요. 그러나 길가에 핀 민들레를 보고 어머나 예뻐라 하고 느낀다면 굳이 해외까지 알프스산을 보러 가지 않아도 행복할 테지요. 이 말은 행복이란 그 기준을 낮추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야 하루 세끼 배부르게 먹으니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궁리하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평범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게임하듯 놀면서 풀지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끔 양념처럼 사용하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팥죽을 만들 때는 소금을 약간 치듯이 강렬한 인상을 주어야겠다 싶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죽기를 불사하면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여기에 1,000만 원 상당의 보석이 있다고 칩시다. 당신 이 보석을 팔아오시오. 네? 제가 무슨 재주로 팔아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약 한 달 안에 이 보석을 팔아오지 않으면 총살에 처하겠소.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재주로? 라고 말했던 사람이 부모 형제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보석을 팔려고 하겠지요. 죽은 힘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서 이루어질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그다지 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인 만큼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칩시다. 그런 당신에게 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하지 않으면 총살을 면치 못할 거요. 그러자 당신은 필사적으로 행복한 이유를 찾다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야, 역시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잠든 채 저 세상에 가버린 사람을 생각하니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나 싶더군요. 행복해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인간이 지닌 기량은 무한대. 인간이 지닌 기량은 무한대. 낭독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지닌 기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기량은 늘어납니다. 얼마든지 확대됩니다. 여러분도 기량을 늘리고 싶다고 욕심을 내십시오.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량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한대입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는 물론 나아가 은하계까지도 머릿속 상상으로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엄청나게 무한한 기량을 품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지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는 말은 이 지구를 삼켜버릴 만큼의 상상력이 본래부터 당신 안에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자잘한 문제에 대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며 안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 바쁩니다. 이제 그런 사고방식은 버릴 때가 됐지 않습니까? 회사 사람들이 칙칙해서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투덜댑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칙칙하든 말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칠판이 어둡기 때문에 하얀 분필이 도드라지는 이치를 생각해 봅시다. 주위 사람들이 칙칙한 만큼 당신은 밝게 생활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작은 차이만으로도 인생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하나씩 끼어드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등장해야 호감 가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고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준 덕분에 호감 가는 사람이 빛을 발하니까요. 우리 회사에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 하는 부장이 있거든. 그 인간 정말 짜증나. 이렇게 험담하기보단 그 부장이 하는 행동을 자신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남에게 윽박 지르기만 하는 사람을 보고 싫다고 느꼈다면 자신부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못마땅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정반대로 처신하면 당신이 단연 두드러지겠지요. 짜증을 유발했던 그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면 그 말입니다. 저 인간은 나를 단련시키라고 일부러 신이 보낸 녀석일 거야. 네, 오늘은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돈 버는 지혜를 안내하는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시리즈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 그리고 그릇기 책을 연속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즐거운 월요일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 뿜뿜 뿜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